안녕하세요. 한평군 농업기술센터 품목개발팀 박성장입니다. 새 농업인 고추 실용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추 평균 생산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생산량을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8kg 이렇게 나왔고, 건고추 기준입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93kg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큰 태풍이 한 3번인가 왔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확량이 많이 부족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다운 태풍이 거의 한 번도 안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크게 나왔네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240kg이 평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평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고추를 몇 개 따야 평균일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평당 고추는 보통 한 7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주수가. 그렇다면 300평 기준으로 한 2100주를 심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똑같이 240kg. 240kg는 이거 근으로 따지면 한 400근입니다. 고추는 보통 근으로 계산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2100주로 약 400근. 그러니까 5주로 건고추 1근을 따면은 이게 평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고추의 농사 고수들은 한 주에 1근도 딴다고 막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이제 한 평균의 거의 한 5배 이 정도의 고추를 수확하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하던 계산을 이러면 건고추 기준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또 물고추는 몇 개를 따야 되냐 한번 계산해 보면은, 저희가 물고추 한 간을 말리면은 보통 건고추 1근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간 한 4kg죠. 이 4kg는 보통 보면은 요새 고추 한 개의 무게가 한 25g에서 한 30개 이 정도 나가는데, 이게 한 따지면은 한 140개에서 한 150개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고추 한 5주로 한 140에서 150개를 생산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따지면은 고추 한 주로 약 한 30개 정도를 수확하면 되는 거죠. 이게 평균입니다. 보통 한 9월까지 한 대여섯 번 수확한다고 했을 때, 한 번을 할 때마다 5, 6개 또 수확하면은, 그러면 30개가 되겠네요. 어떻게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 이 정도 수확하실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가 평균입니다. 30개. 그렇다면 고추는 한 몇 개의 꽃을 필까요? 사실 고추는 이제 무한나서 식물이기 때문에 생장하면서 끊임없이 키를 키웁니다. 키를 키우고 또 같이 꽃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이랑 기후 맞고 또 온도만 좋으면은 끊임없이 계속 꽃을 달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한 모집 평균으로는 한 300개 정도의 한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개 중에서 한 30개 정도, 한 30개 정도만 이렇게 착화시켜서 하면 되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수확량을 늘리려면 이 고추의 특성을 알아가지고 이제 30개 넘게 고추를 착화시키면 되는데, 보시면은 15도씨 이하의 저온이나 35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는 정상 착화가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낙화하기도 하고 또 낙과하기도 하는데요. 또 고추 크기는 20도씨에서 가장 크고, 또 온도가 높아질수록 크기가 작아지고, 또 30도씨 이상에서 가장 작습니다.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점점 여름으로 갈수록 고추가 작아지고 안 달리고, 이런 특성들을 좀 잘 파악해가지고 관리하면은 저희가 생산량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고추 정식 시기입니다. 보면은 저희 한평 지역 최저 기온을 나타낸 건데요. 4월 말까지 보시면은 거의 1도씨, 3도씨 이렇게까지 내려갔었는데, 더 추운 지역은 영하까지 내려갔었겠죠. 이런 날 정식하게 되면은 거의 100% 피해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 원래 저희 남부지방은 원래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이 적기인데요. 마냥 이것만 믿고 하지 마시고 항상 날씨를 보시면서 자기가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이렇게 좀 꽃샘추위가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도 정말 추운 지역, 산골 아래나 그런 데는 영하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고추의 정식 세균 적어놓은 낮 온도는 22도씨에서 23도씨입니다. 밤 온도는 14도씨에서 15도씨고요. 그런다고 이것만 기다리기에는 또 너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경화를 시켜가지고 잘 적응시킨 다음에 고추를, 그 다음에 시기를 봐가지고 정지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고추 좋은 피해입니다. 한 5월 달에 가장 이제 문의들이 많이 오는 게 이 고추 좋은 피해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렇게 좋은 피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끝이 타버리고 이렇게 말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상을 아까처럼 보신 것처럼 이 기상을 잘 확인해서 하면은 이런 저온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저온 피해 저희가 고온은 어떻게 또 관리를 못 하더라도 이 저온을 또 관리할 수가 있는 게 저희 터널 재배가 있습니다. 저희 한편 같은 경우는 좀 뭐 학교 면에서 좀 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다른 면에서는 하는 걸 제가 거의 좀 본 적이 없더라고요. 반면에 뭐 다른 군들, 뭐 해남이나 이런 데들은 정말 이 터널 재배가 많이 보편화됐더라고요. 뭐 절반 넘게 하신다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도 이 좋은 피해만큼은 터널 재배로 인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정식 시기를 관행보다 7에서 10일 정도 당길 수도 있고요. 고추 가격이 항상 모든 그 가격이 그렇지만 초기에 비쌌다가 점점 내려가지 않습니까? 뭐 남들보다 고추를 먼저 따면은 가격도 그만큼 더 비싸지니까 이 터널 재배하는데 분명히 자재값이 많이 들긴 합니다. 또 귀찮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렇게 더 일찍 내가지고 하면은 더 상세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병충해 방제 비용도 경감됩니다. 또 초봄 되면은 이때 막 병충해들 많아지는데 이렇게 터널을 해놓은 경우에는 뭐 남들 한 번, 두 번 줄 때 그걸 좀 늦게 천천히 줘도 이렇게 피해가 덜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행 대비 수확량이 결국 그래서 한 11에서 14% 증수한다고 하니까 좀 귀찮더라도 올해 내가 한번 고추로 좀 돈을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게 고추를 정식할 때 이렇게 정상 깊이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바람 때문에 이렇게 보통 깊게 심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처럼 이렇게 터널을 하게 되면은 이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 정상 깊이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깊게 심은 경우에 보면은 뭐 길게는 2주에서 뭐 한 달까지도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고 한참 동안 이렇게 있으니까 터널 재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런 걱정도 정상 깊이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깨어날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추 탄저병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탄저병은 정말 사실 비만 오면 오는 게 탄저병이죠. 고추 탄저병은. 이 지역은 보시면은 이렇게 고래에 이렇게 부직포를 쳐놨습니다. 부직포도 쳐놓고 또 이 땅은 논이었는데 그 전에 논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고추를 재배한 적도 없는 토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작에 대한 피해도 어떻게 보면 없는 토양인데 탄저병은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비만 오면 걸리는 게 탄저병입니다. 아마 이 탄저병이 없었으면 고추 평균 수확량은 지금의 거의 2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 고추 탄저병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보면은 일단 전염 및 발병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저병은 6월 중하순부터 발생하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급격히 발생합니다. 이 장마 지나고 나면은 갑자기 나오는 걸 다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또 탄저병균은 또 비가 올 때 비바람에서 99%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전염원은 버려진 병 등 과실 및 잔재물이 1차 전염원이고요. 또 탄저병균은 활동해가지고 거의 95% 생존합니다. 방제 요령은 무조건 비 오기 전 예방 2주의 방제입니다. 예방 2주의 방제. 발생 후에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분이 다른 농약을 2-3가지를 차례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고추 과실에 묶여야 됩니다. 약을. 탄저병은 보면 과실에 이렇게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데도 발생하지만 과실에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상품성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과실에 묶게 힘들지만 그래도 약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너무 뻔한 소리만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분명 9월 말까지 이렇게 탄저병 없이 분명히 수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약재 방제를 잘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탄저병 방제를 얼마만큼 했냐에 따른 그 발생률입니다. 보시면은 한 5번 정도 농약을 하니까 거의 발생률이 거의 5% 이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비만 오면 가가지고 농약통 매가지고 농약한 수준인데요. 이 정도는 해줘야 이렇게 탄저병이 발생이 거의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 3번 정도 처리해가지고 그 효과가 좀 미미하더라고요. 줄어들긴 하나. 그리고 또 어떤 약을 했냐. 어떤 약을 했냐도 중요한데, 처음부터 비싼 뭐 보호살균제 이런 것을 하시기보다는 항상 처음에 7월부터는 보호용 살균제, 싼 보호용 살균제를 먼저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7월 중순부터는 이제 또 보호 치료용 살균제, 호흡 조여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비싼 약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보호용 살균제는 더 싸니까.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제가 농약 이름은 아니고 어떤 농약 제제를 사용했는지 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제제를 보시고 처음부터 비싼 거 쓰지 마시고, 처음엔 좀 싼 거 쓰시다가 점점 이제 많이 심해지구나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보호 치료용 혼합제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TSWV, 토마토 유조 반전 바이러스 병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병은 통체벌레가 매개를 합니다. 방제가 어려운 이유로는 일단 꽃봉오리 안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방제가 어렵습니다. 약을 해도 약을 맞지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도 비슷한데, 알이 식물체 조직 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번데기는 토양 내에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게 약을 해도 약을 맞질 않으니까 얘네들이 분명히 약을 맞으면 좀 죽긴 하는데, 아예 약을 해도 약을 맞질 않으니까 죽진 않습니다. 보면은 또 하우스에 요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우스 4월 먼저 이쯤 되면은 더 따뜻하니까 통째벌레 애들이 따뜻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먼저 이렇게 하는데, 또 전전도 월동한 것도 있고요. 겨울에 따뜻할 때 하우스에서 월동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참 방제가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이유가 하나가 세대가 짧습니다. 세대가 짧아가지고 얘네들이 내성이 금방금방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참 방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제하려면은 약을 할 때 최대한 어떻게 꽃봉오리 안에 있는 것도 맞게 해야 되고, 또 토양 내에도 한 번씩 약을 어떻게 해야 되고, 토양 내에 있는 것들은 한 번씩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태양열 소독을 하던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대가 짧기 때문에 농약을 하실 때 같은 걸 하시기보다는 항상 교차로 약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농약 이름이 이렇게, 이거는 피레스고 이거는 데스플러스인데, 농약 이름은 분명히 다른데 이 작용 기작을 보시면은 여기가 3A라 나와 있고 여기도 3A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 같은 농약이나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작용 기작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약을 사실 때 꼭 여기 작용 기작이 다른 걸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복합 내변계 품종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저는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 보시면은 이름에 뭐 칼이 들어가거나 탄이 들어간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뭐 흔히 말하는 칼라병, TSWV에 좀 저항성이 있고, 또 탄저병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들은 이렇게 이름이 붙여 나오더라고요. 이런 품종들이 뭐 원래 고추가 하나에 뭐 150원이나 뭐 200원 한다 치면은 거의 한 2배 가격이긴 하더라고요. 뭐 400원, 뭐 450원, 500원 이렇게 좀 비싸긴 한데, 확실히 얘네들이 병이 좀 아예 안 오는 건 아닌데 병이 늦게 오거나, 또 이 약을 하면은 또 금방금방 좀 잡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근데 단점은 또 얘네들이 좀 크기는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극대가종에 비하면은 얘네들이 분명히 좀 크기는 작은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농약값이나 한번 이런 거 노동력 들어간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은 복합 내변계 품종을 이용하는 것도 또 좋지 않을까 하면, 정말 요새는 회사들이 이 고추만큼은 정말 품종 경쟁이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품종들이 나온 것 같은데, 기존 것만 한번 사용하지 마시고 한번 또 새로 나온 품종이 있으면은 한번 해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고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에 대해 좀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다들 이 1번과 다른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번과 다른 이유가 무엇이면, 이 초기에는 생식생장이 아닌 영양생장, 고추를 크게 키워가지고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하나 달리는데 이거 먹자고 하나 먹자고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초반에는 일단 키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게 해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특히 1번가 뭐 심하면 뭐 크게는 뭐 3번가까지도 제거하라고 하죠. 이렇게 제거하는 건데, 이걸 보시면 또
유인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인에. 보시면은 유인을 하실 때 어떤 농가들은 그냥 뭐 바람이나 태풍에 안 쓰러지려고 유인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냥 꽁꽁 이렇게 묶어두시기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꽁꽁 묶어만 둬서는 이게 영양생장만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영양생장을 하게 되면은 보통 순을 세워져 있고 또 질소가 많을 경우에 이때는 보통 영양생장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생식생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순을 눕히고 또 질소가 줄어들면은 이렇게 생식생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좀 알고 한번 유인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만 놔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몇 개씩은 이렇게 한번 빼서 놔둬 보십시오. 이렇게 빼서 놔두면은 이때부터는 좀 절간이 짧아지고 여기서부터 고추가 더 달리는 걸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새 보시면은 뭐 Y자 그물도 있고 Y자 형태로 지주대로 유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물망으로 유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것을 그냥 고정하지 마시고 뭐 유인을 좀 더 어떻게 바람도 잘 통하게 하고 한번 이렇게 쭉쭉 눕혀가지고 하시면은 확실히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이 고추 수확량에는 한 번쯤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고추 새 영농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청탁금지법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에 제한 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선물도 가능합니다. 넷째,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들에게는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 의뢰의 목적으로 주는 선물의 경우에는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의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2020년 설날부터는 법이 변경이 되어 명절 기간에 한하여 설날과 추석에 농축산 선물의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일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을 최대 2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설날 추석 전에 24일, 그때부터 설날 추석 후에 5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설명절 꼭 알아둬야 할 청탁금지법 7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